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즐겁게 또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장후 제가 확인하는 현재, 근데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후 14%가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간만에, 세계 얼마만입니까? 간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특히 오늘은 어닝콜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닝콜과 그리고 뒤에 Q&A에서 좀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제대로 지금 방금 전에 막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아마 다시 정리해서 그래도 잠깐 이제 좀 러프하게 요약하는 정도로 Q&A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어닝콜 얘기하면서 다 믹스될 것 같긴 한데 일론 머스크 말은 점점 더 이게 듣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고 좋게 봤습니다. 특히 이런 대하는 애티튜드 같은 게 좀 많이 좀 변했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좀 신기한 말도 많이 해서, 그리고 예측했던 것들은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줘서 또 재미나게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서머리나 이런 걸 보면은 중요한 사이버 트럭은 확실히 지금 이미 4월에 주당 1000대 이상 이거 뭐 리콜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테슬라라서 두들겨 맞는 1등 기업이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리콜 맞을 때 포드는 40만 대 넘게 리콜했고, 브론코랑 해가지고 여러가지 진짜 안전 문제로 리콜이 터졌는데 거기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토요타도 프리우스 뒷문이 떨어져 나가는 리콜도 같이 맞았는데, 그리고 렉서스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안 터지는, 이게 늘상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투자자들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금방 해결돼서 지금 프로덕션이 계속 되고 있고 아마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안에 10만 대를 달성할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이제 AI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렇죠. 프로피터빌리티 캐시는 아마 투자하느라고 지금 새롭게 공장 라인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을 위한 램프업 이런데 R&D에,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 굉장히 강조한 게 AI. 일론 머스크도 Q&A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락 컴퍼니, 단순 오락 컴퍼니가 아니다. 이건 로봇과 어토노미 AI 컴퍼니지.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너 FSD 12.3을 못 몰아봤으면 절대 이해 못한다.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게 제 채널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는 게,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걸 써보질 못하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극한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저는 럭키하죠. 그래서 잘 쓰게 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 말이 그건 정확히 100%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써보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것도 제대로,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트렌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도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예 테슬라도 서머리에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했고 내연기관에서 이미 프로핏이 엄청 뽑아먹고 있죠. 연구개발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Q&A에서 되게 이미 Q&A를 얘기하고 있군요. 너무 재미난 얘기가, 이미 이 회사들의 배터리 주문량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가 점유율은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절 특성도 얘기를 하긴 했죠. 레시라든지, 그리고 기가베를린이 어택당하고 그런 일들 있었기 때문에 차츰 더 나아질 것으로, 생산량도. 근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확실히 지금 AI 쪽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근거를 많이 대줬기 때문에 주식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가 차량을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딜리버리 이거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서비스 앤 어더이라든지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레비뉴가 많이 올라서 이게 상쇄를 시켜줘서 토탈 레비뉴가 마이너스 9%밖에 안 찍었습니다. 저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안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심각할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월가의 처음이 이제 예측치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저는 크게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9%는 저는 오히려 선방했다는 느낌은 듭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죠. 빨리빨리 올라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거 갖고는 택도 없긴 하지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나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밑에 지표가 썩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 Q&A랑 더불어서 여기서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AI, FSD다. 그리고 계속해서 커스트 리덕션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진짜 원가 절감을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제조업을 아무리 IRA 크레딧 때문에 좀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쥐어짜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그것도 신모델, 새로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차고 이런 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기존의 회사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전기차 안 만든다고 배터리 주문량도 줄이고 있다라는 걸 테슬라한테 확인받는데 이 비싼 고물가에 미국에서 쥐어짜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에 참 제조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스토리지 디플로이는 이건 뭐 배터리를 워낙 저렴하게 지금 뭐 중국의 도움도 있죠. CATL의 인산철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슈퍼차저는 계속해서 뭐 미친 듯이 이제 6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까는 회사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아예 없고 그나마 간접 투자해서 하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나 이런 회사들의 숫자가 이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지금 꽤 유의미한 이제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숫자는 지금 투자 및 차가 좀 잠깐 안 팔려서 레비뉴에 좀 타격을 맞아서 그리고 워낙 언론들의 너무 집요하게 근데 뭐 1등 기업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1등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더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광고를 하면은 덜 맞을 텐데 광고까지 안 하니까 잘 광고를 하더라도 유튜브라든지 기존 메이저 언론 업체한테는 돈이 잘 안 흘러가다 보니까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될 텐데 그거보다 더 맞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부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쪽에서는 조금 미래를 위해서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 외의 부분은 괜찮아 보인다. 다시 한번 사이버 트럭의 프로덕션은 이거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도는 것들 Q&A에서 4680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내재와 한계 경쟁사를 압도할 거라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주문 수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배터리 프라이스를 해지하기 위함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서플라이 체인보다도 연말쯤 가면은 지금 계속 임프루브를 하고 있고 일드라든지 양산성이 있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는 전혀 아닌 듯이 그러니까 질문 애널리스트는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마지막에 계속 묻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별거 아니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12만 5천 대를 가는데 예전에도 밝혔지만 배터리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상대로 배터리를 고가로 팔기는 어렵다. 이미 해지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어닝콜에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 거를 사실 분명하게 지난 어닝콜에는 나타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확실히 그런 전략들을 좀 노출시키면서 이거 역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로부터 일렉트로드도 엄청 사고 있죠. 물론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LG에서 사기 위한 좋은 핑계도 되겠지만 이러면서 점점 결국은 내재화해서 연말이면 배터리 경쟁사들도 압박할 확률이 이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하는 걸 보면 항상 꼴이 클리어합니다. 그 한 점 4680
그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당해내기가 조만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발전 속도면. AI죠. 네, 트레이닝 데이터. 이거 이미 X에 좀 공개가 됐었죠. 지금 V12 마일은 뭐 수직 상승하고 있죠. 익스포넨셜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트레이닝 캐퍼시티가, 그러니까 H100 이퀴벌런트, H100 기준으로, 그렇다고 해서 H100을 이만큼 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조도 돌고 있죠. 뒤에 가보면 도조 사진도 있습니다. 그쵸. 라이드 쉐어링, 저 앱도 얘기하고. 이거 렌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이미 돌고 있다라는 걸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합성이나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기존에 자기들이 H100 산 거 하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이제 영상 만들 때 한 15,000개,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아마 H100을 샀을 겁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그리고 메타가 한 15만 개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구글이 한 5만 개인데,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이 5만 개대인데, 그건 커스텀 칩을 준비하니까요. 지금 도조가 7나노 공정이라서 훨씬 떨어지는 공정이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목표가 굉장히 크리스탈 클리어하고,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이건 엔비디아 때도 얘기를 했고, 항상 제가 지겹게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범용성을 줄이게 되면은, 성능이 무궁무진하게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눈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조가 테슬라가 원하는 그 어떤 기준이겠죠? 그러면은 거의 H100 4만 개 수준에 지금 합쳐서 기존에 자기 산 것까지 해서 거의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급에 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커스텀 칩이 있으니까 이건 애플 투 애플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도조가 그거에 부합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나중에 범용적인 거 얘기하면 아마 도저는 말도 안 되게 느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숫자를 100%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진짜 잘 하고 있다라는 정도? 100% 믿기는 어렵겠죠. 이들만의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또 납득은 되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범용성을 없애버리면 그 정도만으로도 이 정도의 캐퍼시티를 자랑한다.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 날고 긴다는 빅테크 정도의 트레이닝 캐퍼시티를 어느 정도는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 4.0으로 인퍼런스까지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몸소 느끼고 있죠. 파킹할 때 왜냐면 이렇게 확 올라간 이유가 오로팍으로 인해서 Q&A 때 보니까 정말 많은 유저들이 이거를 썼고 이번에 30일 프리 트라이얼이라든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써보거나 혹은 기존의 EAP 사용자는 2,000불만 주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짜로 뿌린 걸로만으로도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인하우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나 이럴 필요 없이 우린 자체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했고 이렇게 거대 데이터를 자율주행해서 구축한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높게 칭찬할 만하죠. 이게 유일한 회사니까요. 이건 순식간에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기존 차량들한테 이제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근데 여기 하드웨어 4.0이 저도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는 아니죠. 하드웨어 3.0이 위주라고는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는 하드웨어 3.0인데 거기도 12.3.4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토팍을 제가 실행을 해봤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12.3.3에서는 초음파 센서가 있는 차들은 하드웨어 3는 이게 약간 하드웨어 4.0에서 그 시각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해보고 써보니까 이것도 꽤 속도가 나오고 꽤 인식률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느리다고 뭐 이렇게 불만하기가 참 어렵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12.4나 12.5는 거의 완성형 단계? 거의 토탈 뉴럴넷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또 이제 V13 같은 그 엄청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하이브를 넣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래도 점핑하는 건 맞으니까
또 다음 버전이 또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AI 컴퍼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배터리는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잘 램프업하고 있고 사이버 트럭도 램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12만 5천 대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늦어도 내년 말쯤에는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이버 트럭이. 그때면은 텍스 크레딧이나 뭐 이런 적당 가격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기 모델에도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 역시 제조업은 다른 레거시 업체보다 테슬라가 나을 뿐이지 제가 그렇게 초기 물량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는 그 리콜이라든지 근데 잘 넘어갔죠. 근데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회사도 초기 물량을 그렇게 빨리빨리 안정시킨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너레이션과 스토리지 이거 뭐 수요 지금 뭐 폭발하고 있긴 하죠.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텍사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자꾸 이제 놀라울 정도로 새로 지금 익스펜션하는 것들은 다 솔라 패널이기 때문에 배터리랑 같이 안 가면은 그쵸 이게 친환경의 제 최대 문제는 언제 전력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산하고 싶을 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아주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앤 어덜로는 슈퍼차저를 그렇게 깔아대니까 결국 다른 회사들도 와가지고는 이렇게 다 충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별 수 없죠. 이게 점점 저 정도 네트워크 사이즈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충전 네트워크를 너무 이게 별로 한국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 생태계를 써보면은 이걸로도 돈을 엄청나게 벌긴 벌겠구나. 그리고 저걸 깔면 깔수록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른 회사 쓰면 100도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kW도 못 넘어요. 통신이라든지 규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쓰다 보면은 저는 굉장한 테슬라 광고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언박스 매니팩처링 스트래티지로 생산에도 큰 혁신을 지금 다 한 방에 붙여버려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서 이걸 계속하면서 원가도 절감한다라는 게 저는 놀랄 노자죠. 그래서 좀 많은 비판과 그렇죠 안 좋은 면도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오늘 이런 어닝콜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참 응원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혁신을 계속 한다라는 게 이런 게 미국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옛날에 보면은. 왜냐면 제조업은 최악인 나라가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다라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진짜. 지금 로봇부터 AI 컴퓨팅 클러스터가 돌고 있고 차징부터 에너지 스토리지, 솔라는 재미가 없죠. 그래도 추후 충분히 확장 여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로 인한 오토 비링 시스템, FSD 장난 아니고 드디어 라이드 헤일링 지금 로봇 택시도 언급했고 저가형 차량도 언급을 했고 볼륨에서 금방 2025년쯤 충분히 엑스큐션 그쵸. 근데 좀 미뤄질 수도 있죠. 이 회사 특성상.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미뤄진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도 이게 1등 기업이라서 두들겨 맞았지. 지금 여러 다른 회사들 보세요. 아예 전기차를 지금 다 안 만들고 있는데 뭐 지금이면 뭐 엄청나게 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일도 뭐 거의 뭐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집중 포화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로이터는 틀렸죠. 전 대단합니다. 그 리튬 리파이닝 배터리도 스스로 만들고 차량도 만들고 그 라이드 헤어링 인슈어런스도 있죠. 이걸 토탈 지금 생태계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주 철옹성 아주 그냥 다 해먹겠다는 건데 이런 판을 어느 회사가 이렇게 쉽게 깔 수 있을까? 특히 이 북미에서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모델 3 리징 프라이스가 이제 300불도 안 되고 지금 로보택시가 되든 안 되든 이 앱에 이제 런칭을 해서 라이드 헤일링을 이제 녹여내겠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직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레귤레터리 어프로벌을 아직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시작하면 몇 개월이 걸 텐데 8월 8일 날 공개한다고 그러고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Q&A에서. 그러면서 그 레귤레터리가 완전 정글이라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에 대해서 테슬라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쉽다고는 저도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을 공개하고 있고 어쨌든 플랫폼을 런칭하게 되면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버랑 리프트랑 그냥 막바로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여기에 도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내에 라이드쉐어 서비스는 크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이제 지역별로 한정돼서 조그만 게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 전국구로는 우버랑 리프트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런 앱을 런칭한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드쉐어 도전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넣고 태우든 안 하든 우버나 리프트는 이것만으로도 압박을 무지무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들한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죠. 당장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막 초장부터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마존 고라든지 여기 많은 AI 서비스 하는 것들 보면은 심지어 웨이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루즈도 그렇고 그 센터가 있고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고 거기서 관리 감독 그러니까 내부를 소비자 그러니까 승객들을 보는 게 아니라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웨이포인트를 조절한다든지 로보택시에 어쨌든 사람 손이 간단 말이죠. 그 아마존 고 같은 경우는 그거 물건 들어가서 이제 홀푸드를 먹었기 때문에 홀푸드 들어가서 물건을 집으면 알아서 자동 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셔 없이 카메라들이 감시해서. 근데 그게 오류 날 때마다 인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람이 보고 이거 틀렸네 이거 결제된 데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 손이 많이 갔지만 이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그리고 뭐 딥러닝이 계속 돌면서 그거를 에러를 줄면서 사람 개입하는 율을 낮춰가면서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통의 다른 다 AI 서비스들이 그런 파이프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당장 우버랑 리프트랑 지금 테슬라를 가진 오너들한테 손쉽게 차량부터 해서 차의 소프트웨어도 라이드쉐어로 띄워주고 그리고 폰과도 직접적으로 더 아주 이 시뮬테니어스하게 아주 그냥 유비쿼터스하게 내 스마트폰과 차와 유기적으로 하는 환경만 하더라도 로보택시 이전에 이미 우버나 리프트는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저가형 차량, AI 컴패니언 거 확인, 그리고 앱에서 이런 거를 지금 깔고 있다라는 조짐, 그리고 사이드로 슈퍼차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트럭은 예상대로 램프업이 잘 되고 있고 전기차 지금 거의 뭐 얘네만 죽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이드로 그리고 서비스 앤 어더의 수익이 계속 늘고 있고 제가 봐도 이 정도의 데이터하고 이러면 FSD에 대한 지금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금은 뉘앙스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 말까지 가보긴 해야겠죠. 성공적인 어닝콜이었다. 평소에 그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 스타일이나 하는 이런 테슬라의 어닝콜 스타일을 감안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건 렌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조금 일론 머스크한테 겸손한 모습 그리고 자기가 없어도 테슬라는 결국은 오토노머스나 AI 그리고 로봇 프로블럼을 뭐 속도가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어쨌든 테슬라가 자기가 없어져도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5% 고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도 피지컬리 그건 빼박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너무 다른 회사들이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도 저도 조금은 동의를 하는 게 그 X에서 마치 이제 AI는 딴 데 가서 내가 개발할 거라는 듯한 뉘앙스는 참 이 테슬라랑 한 몸이신 분이 많은 재산이 여기 묶이신 분이 다른 여러 회사들을 만들어 놓고 피지컬리 지금 여기에 전신 전력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또 딴 데 가서 AI를 한다라는 게 특히 X에서도 오토파일럿 엔지니어들이 이미 관여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번 어닝콜에서는 자기는 테슬라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매여 있는 듯한 열심히 일하는 듯한 얘기를 했고
메인으로. 그리고 설령 자기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이 시스템, 지금 테슬라는 정말 플랫폼을 이젠 잘 깔아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최강자인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나 AI 셀프 드라이빙, 휴머노이드 로봇, 그 양산단에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제조업을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이렇게 원가 절감 해가면서까지 여기까지 끌고 온다라는 점은 높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저도 좀 많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을 해고하면서 주식 패키지를 요구하는 모습이 좀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타이밍이 거기까지 갔는데 타이밍이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들은 평소 일론 머스크의 좀 괴짜 같은 모습을 고려했을 때 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 외에 그래도 많은 것을 해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즐겁게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말을 따라 듣기는 제가 그런 걸 지적할 만한 처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고쳐주시면 이 채널은 이런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디스커션 하는 채널이니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